노동계약은 오판했다. 노동계약의 본질은 이미 낱낱이 폭로됐다. 해고가 쉬워야 일자리가 늘고 비정규직이 줄어든다는 회개한 논리는 박근혜 특유의 유체이탈 합법에 불과하다. 임금 피크제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며 비정규법을 계약하는 것은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노비 문서다. 이 땅 모든 노동자의 생사유탈권을 자본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정권의 반노동정책의 실체를 이미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 자본 천국 노동지역의 빗장을 더욱 단단히 걸어잠그려는 박근혜 새누리당을 그대로 둔다면 노동조합이 사라지고 미조직 비정규직 천년 노동자가 아예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 재벌은 잿더미 위의 왕이라도 되기 위해서라면 왕국이라도 불태울 자들이다. 배가 불러 숫지 터질 지경인 재벌들에게 덮어주지 못해 안달인 정권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노동자의 기계와 시대의 양심이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증명할 때다. 노동개혁은 결국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재벌의 배를 불리고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저들에게 한낱 새치열을 가볍게 놀린 대가가 무엇인지 그들을 삭발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예고제가 도입되고 근로자 파견법이 도입될 때 그때 생각했던 2015년 대한민국의 모습은 우리 노동자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년 전에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막아냈던 정예고법과 근로자 파견법이 18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가족들을 해치하는 법이었는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예고법과 근로자 파견법만큼 심각하다고 하는 일반해고 조건을 완화하고 취업규칙을 일반적으로 평등했던 안이 9월 13일 이루어졌습니다. 이 9월 13일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4.24 총파업을 동지들 힘으로 성사시켰고 7.15 총파업을 이곳에 계신 동지들과 힘차게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새누리당의 김무성이는 노동자표 600만 표를 일러나있더라도 올해 안에 기필코 노동시장 계약을 하겠다 공언했습니다. 김무성이가 그렇게 발언했던 저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노동자들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우리 자본의 상태를 더욱더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단에 서서 이렇게 동지들과 단결을 외치고 투쟁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싸워야 할 때 싸우지 못했고 정작 단결해야 할 때 단결하지 못했던 우리 부끄러운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2013년 11월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의 구라발로 지켜나갈 때 바로 그 다음날 파업투쟁을 들어가자 했을 때 들어가지 못했던 우리 민주노총에 과거가 있었기에 김무성이는 감히 그런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9월 15일 긴급히 열린
민주노총 중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지휘회의를 마치고 내려오는 그 발걸음이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이 투쟁계획을 가지고 조합원들의 가슴이 활활 타오르는데 이 조합원들의 열망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겠냐는 자책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결코 좌절해서도 결코 넘어져서도 안 되는 게 민주노총의 운명입니다. 수없이 깨지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부서지며 쌓았던 20년의 민주노총이었습니다. 노동법 개혁이 된다고 해서 이 민주노총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후배들에게 이 나라 자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줘야 할 이 민주노총 동지들 손으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과 재벌자본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 노동법 개혁, 우리 흔히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말들 합니다. 비록 저들이 대타협을 통해 요란스럽게 선전하고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도 민주노총에 아직도 우리 조합원들에게 싸울 여지와 싸울 기회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내일 경기도 이천에서 단위대표자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19일 서울에서 대규모 상경투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힘들을 모아 11월 14일 10만 총궐기대회로 달려갈 것입니다. 야합한 노동법 개혁 기필코 깨뜨릴 것입니다. 96년 12월 25일 새벽에 날치기로 통과됐던 노동법에 맞서 싸웠던 자랑찬 민주노총의 힘을 기필코 보여줄 것입니다. 동지들,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이 마음속의 분노들,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는 새누리당과 재벌자본들의 돌려줄 그 마음을 마음속에서 더욱더 다집시다. 싸우지 않고 넘어질 때, 투쟁하지 않고 비껴설 때 노동자의 운명은 결코 개척할 수 없다는 그 굳은 마음으로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물러서지 않으리 물러설 곳 없으니 여기 쓰러져 제가 되어도 물러서지 않으리 오늘 싸워 승리하리라 내일은 웃으리라 동지여 나의 몸이 쓰러져도 멈추지 말아라 나의 피 끓는 나의 영혼은 투쟁을 멈추지 않으리 이룰 것을 이끄는 나의 영혼은 투쟁을 멈추지 않으리 나의 피 이끄는 나의 영혼은 투쟁을 멈추지 않으리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반석 위에 올려놓은 그 주역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니십니까? 맞습니까? 30대 기업 곳간에다 710조 쌓아놓고 있답니다. 광주광역시가 인구 100
쌓아놓고 있습니다. 헌데 아니 이 정도 되면 곡간문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요구가 합당한 요구 아닙니까? 헌데 곡간문은 열 생각은 않고 그나마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 이제 목을 치겠다! 이게 노동학법의 본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 쓰겠습니다. 해일 조선이랍니다. 해일이 지옥입니다. 조선이 대한민국이겠죠. 대한민국은 지옥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자식한테 대한민국 한번 해봐라 하면 대한민국 그대로 안 씁니다. 요즘 청년들은 망한 민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청년의 실상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찌질해서요? 못나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스펙을 쌓아라 하니까 도서관에 파고 삽니다. 이제 스펙을 쌓아놓으니까 눈높이를 낮추랍니다. 이러니 청년들이 열 안 받겠습니까? 엊그제까 신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낙연 사령관 새누리당의 최경환이란 놈, 지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인턴 사원 공기업에 취직시키려고 어떤 짓을 했는지 적나라하게 다 보도가 됐습니다. 3,000명이 공사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 인턴 직원 2,299등 났습니다. 그런데 36명 뽑은 공사에 턱하니 붙었습니다. 이러니 청년들이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놓고 아버지 일자리 뺏어다가 비정규직 이 자식들 채용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총파업은 단순히 여러분들만을 위한 파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파업, 국민 모두가 동조하는 파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투쟁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인간이구나. 나도 존엄성이 있는 존재이구나. 내가 나의 정당한 목소리, 당당한 요구를 했을 때 비로소 존중받는구나. 다른 데서 느끼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게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우리는 인간됨의 그 존중을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당장 뭘 우리가 한다고 해서 이 대한민국의 질서를 깰 수는 없습니다. 이 더러운 새누리당식의 대한민국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현장을 바꾸는 것은 저 국회도 아니요 청와대도 아닙니다. 이 거리에서 누가 어떻게 투쟁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잡아 죽이고 그렇게 때려 죽여도 늘 저항하는 사람이 이 역사의 한복판에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비정규직 철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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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민중총궐기 5천 조직하러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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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